어, 그렇죠. 자, 이 소설은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이 소설은 농촌 마을에서 반푼이 모자란 사람을 반푼이라고 불러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 통해 각종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가는 인정을 풍자 비판하고 있는 작품. 남의 비웃음과 모멸을 거리끼지 않고 평생 자신의 일을 다하며 이웃들보다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한 황만근의 일생이 그의 진면목을 알아본 외지인의 기념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죠. 이때 외지인이 민씨인가 그렇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그의 행적을 되새기게 한다. 이런 인생. 황만근이 시신 주검으로 돌아와도 황만근의 진가를 알아보는 이는 민씨밖에 없다. 있으나 있어도 있으나 마나였지만 황만근의 부재는 너무나 큰 빈자리를 가져왔다. 황만근은 어떤 인물보다도 착하고 인간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순수성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인물이었던 것. 내용은 알겠지. 지닌 인물.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 환율이 치솟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다. 그중에는 도시를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 민 씨는 도시에서 망하여 귀농한 인물 알고 있죠. 이 작품에 그려진 농촌은 IMF 외환위기 직전 귀농한 실패한 도시인이 바라본 농촌의 모습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뭐 어쨌든 뭐 IMF라는 게 직접 나와 있진 않아. 자, 여기 중요하죠. 이제부터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 자, 보면 고전 소설의 형식 중 하나가 바로 전이고요. 전은 뭐냐면 인물의 일대기. 일대기는 출생, 행적, 살아있을 때 죽음을까지 다룬. 앞에 뭐도 나오냐면 가계도 나와요, 보통. 가계는 전에서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어쨌든 일부 얘기가 나오죠. 이런 순서로 들어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대기라 그래. 그리고 글쓴이의 총평, 평가 여기에 주제의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전의 전이 영웅이나 비범한 인물들의 삶의 행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쓰여지던 것에 비해 차이점, 평균 이하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 범속한은 평범한, 미안, 비범함을 평범하지 않은 것을 더욱 배가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여겨지는 황만건이 과연 정말 바보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다음, 기이한 소재의 사용.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요. 기묘하게 쓰여지 느껴지는 것은 황만건이 산에서 만난 붉은 논을 자, 그치. 소, 학교 교과서에서는 안 났을 수도 있지만 귀신과 아들을 낳고 호련 갑자기 사라진 만근의 아내 또 용왕의 전설 이런 것들 이런 기이한 소재들은 작품 곳곳에 포진해 전의 형식에 걸맞게 신비하고 마술적인 분위기를
잠깐만 효과적으로 조성해주고.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들입니다. 아니, 얘는 특히 비현실적이죠. 말도 안 되는 소재들, 기이한 것들. 자, 해학적 1990년대 시간 신대리라는 어느 농촌 마을. 자, 특징이나 주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보죠. 자, 주인공으로 마을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지만 효성스럽고 이타적인 인물, 주인공. 앞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뒤에 민 씨의 평가를 담은 부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시점이 마지막에 변해요. 마을 사람들은 황만건을 무시하고 하대한다. 보통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계산적인. 어머니, 어린 나이에 황만건을 낳고 과부가 됨. 밥 짓는 것조차 해본 적 없을 정도로 게으르고 생활력 없는 인물. 자, 민 씨, 유일하게 황만건의 지명을 알아보는 인물. 묘비명을 썼다는 건 묘비명은 새기는 글귀입니다. 자, 여기 세 부류의 인물들 보죠. 이상적인 인간상. 평균 이하의 인물로 모자란 듯 그려도 처음에는 웃음을 준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 자, 평균 이하의 인물이지만 이 사람 때는 해학적이고요. 순수한 인간, 효자이고 사랑 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아버지. 자, 교활함이라든가 이기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중성이 없고, 자, 바람직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기심에 물든 인간상 마을 사람들. 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인물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부 가지고 있지 다들. 특히 여기서 2장 비판받아야 마땅한, 자, 권위만을 앞세우고 황만근의 실, 자, 황만근 무시하고 그의 우직함과 근면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황만근의 실종과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면서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는 뻔뻔한 인물 보면 되시고요. 객관적인 인물이 바로 민씨. 황씨 집성촌, 황씨가 모여 사는 마을에 그런 귀농인으로, 자, 몇 안 되는 타지인. 동네 사람들과 황만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 황만근의 인간됨과 가치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작품의 내용입니다. 첫 스타트. 황만근이 실종됩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황만근의 부재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황만근 노래죠. 내력은 사연 같은 거예요. 저마다 이유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고 황만근 삶의 내력.
어머니 시집에서 황망을 낳은 사연과 기이한 이야기, 아내와 아들을 겪은 사연, 과정과 아내의 가치를 설명된다.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과서에 2장의 농민 권리대회 참가를 권유하게 돼 사람들한테. 솔직히 황만근은 굳이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지. 그리고 2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참가라고 알리고 경운기를 다 끌고 오자고 했지만 아무도 경운기를 끌고 오지 않고 황만근만 그 말 고지고대로 경운기를 끌고 갔다가 돌아올 때 죽고 말지. 그리고 민 씨의 평가가 여기까지가 유희가 돌아오는 데까지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여기가 어디?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반편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황만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에 대한 황만근의 행동은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끼리 다투는 시비,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가출한 아내가 있지만 혼자서 아들을 정성껏 잘 키우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빚을 져가면서 농사를 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민 씨의 평가와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대립되죠.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물 간의 관계들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크게 필요없고요. 황만근 실종에 대한 이장과 황영석 또 다른 인물이죠. 말에 황만근이 실종돼서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장은 소염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더합니다. 나이 50이 다 되었으면 어딜 가든 오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고 황영석은 마을회관 변수에서 분뇨를 퍼내는 일을 자기가 한 것을 불평. 이것도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굳은 일을 하는 일이었지. 그리고 황영석은 그걸 퍼다가 똥을 퍼다가 거름으로 쓰는데 마을 사람들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고 바로 자기 밭에 가져다 뿌리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경운기 대화의 소재이자 황만근의 죽음을 유발했고 아무나 운전하지 못하죠. 경운기. 황만근만이 고쳤을 수 있는 오래된 고장이 쉽게 나는 경운기였고요. 고등어는 효성을 드러냅니다. 묘지멍 누구보다 어리석게 태어났지만 후년에 누구보다도 지혜롭던 사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않았던 사람. 부지런하고 근면하였으며 어려움을 나누고 공을 남에게 돌렸던 사람. 효자이자 음, 자상했던 아버지. 예심이 깊었던 아들이 막 아빠한테 막 반말하고 그러지. 자, 풍자와 해악, 재기발랄한 문체, 날카로운 비판 이런 게 풍자.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 황만근은 따뜻하게 그리는 모습에서 그렇게 나오죠. 자, 사투리와 비속어 사용, 현장감과 사실감, 해학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민 씨의 시각에 초점을 두고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자, 이 장은 캐릭터는 이기적인 인물,
여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재를 깨달음으로써 황만근이란 사람은 공동체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봉사하던 마을에 꼭 필요한 근면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 만근산이라는 마을의 산의 이름에서 비롯돼서 만근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것은 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만근산처럼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 자, 마지막에 황 선생으로 호칭을 바꾸죠. 그거는 높이는 겁니다. 죽은 황만근에 대해. 왜?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 씨가 황망을 하늘이 내고 땅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니 여기 뭐 이건 어려울 건 없죠. 본문 읽기. 자, 처음 시작할 때 궁금증 유발.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평생 단 한 번. 토끼 귀신과 싸웠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엔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만그인지 반그인지 언어 유희로 웃음을 유발하죠. 황만관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도 드러납니다. 또 걱정을 하질 않아요. 지가 또 가게에 썼으면서. 자, 징집연장을 받고 군대 읍내에 나가 신체 검사를 받고 돌아오다가 있었던 일. 하루 안 들어왔다는 거. 돌아오는 길에 큰 토끼를 만나 흰개로 이겨서 이겼고 그때 토끼가 자신의 손 세 가지. 엄마 오래 사는 거, 결혼하는 아내가 생기는 거, 아들 낳는 거. 이것이 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이한 사건이지. 다른 사람들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됐다. 다 논쟁을 하게 된 거지. 두 사람의 갈등. 그다음 농기 걸기대의 투쟁 방침은 경운기를 끌고 오는 거였는데 이장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트럭을 타고 참석하게 돼. 황만금만 우직하게 바보같이 끌고 갔었던 거고. 이제 나머지는 됐고. 자, 이런 부분 이장의 태도입니다.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 또 기꺼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 마사람들은 그 진가를 모른다. 자, 요거 봐보면 입이 좀 짧은, 혀가 짧은 소리죠. 백분, 십지번, 열근, 팔분, 두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봅시다. 이렇게 이름이 만근이니까 자기 이름이 그 뒤에 아들은 몇 근이야 해서 여섯 근이라고 역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동네에는 다른 사람의 애였다라는 소문도 들고 팔프는 여, 10달도 다 못 채우고 8달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두 마리는 이렇게 이런 말들 놀리는 말투인 거죠.
어수룩한 어, 황만건을 나타내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비하하는 그 진가를 못 알아보는 모습을 또 드러내기도 하죠. 함께 두 번 상을 차리는 일. 한 번은 한 어머니 한 상, 한 번은 아들 한 상.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고, 그래서 그 효자이자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자, 딴 건 없고요. 염습은 죽은 이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옷 입히는 거. 산역은 산소와 관련된 일입니다. 황만건은 기꺼이 연습과 산역을 해왔다. 포정이 없도 소돼지 잡는 일도 했고. 자, 용왕제. 자, 그리고 위기, 절정, 결말 이런 부분들. 이 마지막에 평가하는 순리대로 농약을 많이 쓰지 않았다. 어, 남은 곡식으로 술을 빚어 마셨다. 자, 고등어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큰 나무, 황만근의 덕을 비유한. 그 다음, 다른 건 됐어. 이 정도로 하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이번엔 응? 미스터 방. 자, 이것도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소설. 광복 직후, 공간은 서울.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방상복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해방 직후의 사회 시대적 배경이고요. 이 인물이 뭐가 돼요? 미스터 방이 됩니다. 자, 해방 공간은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일제부단 통제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강대국들이 진입하고 질서가 채 잡히지 않은 터는 다 기회주의자들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여러 군상 중 하나가 된다. 보잘것없는 처지의 방산복이 기회를 틈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요게 그런 거. 그다음 친일 행위를 하던 백주사가 부정적 인물이죠. 미스터 방에게 머리를 숙이는 상황 등은 당시의 부정적인 인간형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미스터 방이나 백주사 같은 인물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원시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방상범과 같이 기회주의적 인물이 사회 어지러운 상황 등에 없고 하루아침에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설정은 소설의 풍자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줄거리가 나옵니다. 10여 년 동안 외국을 떠돌다가 집에 돌아와 서울로 가서 신기료 장수를 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신기료 장수는 구두 수선공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산복은 미국 장교 에스소이라는 미국 장교에게 접근해서 통역을 해주었고 외국에 떠돌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지만 그의 통역이 된다. 그 방사蒙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부자가 되어 큰 권세를 기생하는 거죠. 다른 권력에. 그리고 백주사가 어느 날 찾아와 자신의 아들과 친일 그 경찰이었죠. 일본 경찰.
더불어 해방이 되자 재산을 뺏게 된 사정 이해하면서 보복을 부탁한다. 방산복은 뱉은 양친물이 공교롭게도 그를 찾아온 S 소유의 얼굴에 떨어지게 되고 허둥지둥 뛰어나온 산복은 S 소유에게 턱을 얻어맞는다. 요 마지막에 약간 몰락을 암시하죠. 과연 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인물 방산복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인물. 권력에 기생하는. 자, 백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로 방산복의 도움을 통해 부를 회복하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S소위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의 장교인 거죠. 자, 역사와 현실에 무감각한 방산복. 속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 그런 인물로서 권력을 주는 기회주의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양복을 산 이유는 당연하죠. 빚을 얻어서 양복과 모자를 사고 자신의 영어 실력과 교양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어서 통역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지. 권력의 피라미드 상관없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자, 웃음을 유발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독자가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에 대해 객관적 그 유지를 하면서 소설을 읽도록 하는 것.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이러한 수용을 통해 골개미라는 미적 정서를 느끼도록 하는. 골개미가 어려운 건 아니고 풍자랑 해악을 골개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웃음이 유발되는 거. 우스꽝스러운 걸 골개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자, 웃음의 미학이야. 자,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격화시킨다는 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권위를 추락시킨다는 얘기야. 아름다움. 그래서 허위와 위선을 폭로하는 것. 자, 탈춤이나 판소리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자, 미스터 방의 풍자성. 공동체적 삶의 의미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그 사회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인물. 그리고 그의 자기 가시와 허세를 풍자하는. 제가 볼 땐 누가 생각이 납니다. 역설처럼 거꾸로 드러낸다는 것. 저래서는 안 된다는. 또 어떤 것도 인물만이 아니라 사회 현실도 부정적 인물이 대접받고 대우받는 불합리한 사회. 미스터 방의 결말. 돈과 명예, 권력에 성공하고선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며 의수되던 미스터 방은 무심코 뱉은 자신의 양친물이 S소의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S의 턱을 가격당해 이후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미완의 결말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삼박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반전을 통해 삼박이 하루아침에 얻은 부와 행복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미완의 결말. 뭐 읽는 건 그냥 놔두고 본문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풀어보고 정 안 되면 얘기하면 본문을 한번 읽어줄게.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
어 이거보다 더 일찍 끝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